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신가요? 규격화된 평수에 틀에 짜인 구조. 주변을 둘러보면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공간과 구조에 작은 집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이 작은 집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 평수는 별로 행복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최소의 집이란 최적의 집. 우리 가족의 몸에 딱 맞추는. 그들이 말하는 작은 집에서의 행복은 뭘까요? 서울 도심에서 1시간여 떨어진 전원주택 단지. 주변의 집들보다 유난히 작아서 눈에 띄는 집이 있는데요. 여기가 저희 집의 거실입니다. 저희가 평소에 식사도 하고 뭐 책도 보고 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넓지가 않아서 뭐 소개할 거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화목난로예요. 나무를 떼는 난로고, 이거 없으면 저희 겨울을 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저희가 바닥에 난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난로가 있어서 저희 공기를 훈훈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가 부엌입니다. 부엌 공간이고, 부엌이 크진 않죠. 샤워실입니다. 네. 샤워 부스가 있고요. 크진 않고 다 아담합니다. 집 자체가 워낙 조그맣기 때문에. 네. 여기가 저희가 잠을 자는 곳인데 방이 하나입니다. 저기 보시면 저희 주한이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렇게 아들이 여기서 책도 읽고 피아노도 연주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머리를 조심해야 된다. 좀 키가 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좀 올라가기가 요즘 등산한 것처럼 힘들어요.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등산한 것 같네요. 이렇게 29제곱미터 공간인데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네, 뭐 별로 뭐 할 건 다 하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 전에 아파트 사실 때는 부엌이 이거보다 넓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거 2배 정도 됐으니까 네, 훨씬 넓고 편했죠. 그러니까 불편함이 이제 내가 그것을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불편한 건데 지금은 불편한 것보다 더 만족감이 더 크다 보니까 벌써 여기 이렇게 한 3년 살면서 젖어들어서 예전의 삶의 기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작은 집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사는 것도 정말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과감하게 모험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많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이 작은 집은 이동식 주택인데요. 3년 전 유영욱 씨 가족이 아파트 생활을 과감히 접고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서 선택한 집입니다. 제가 아파트 살 때 방이 3개였었는데 그때도 한 방에서 주한이하고 다 살았었고요. 나머지 2방은 창고 서재라고 했지만 창고처럼 사용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용했던 건 그때도 안방, 거실, 부엌, 화장실. 근데 그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저 캠핑 트레일러 안에도 안방, 거실, 부엌, 화장실 이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없었던 저는 다락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없었던 마당이 있어요. 저희 수확한 당근 한번 보실래요? 아니, 그게 부자고. 이번에 처음 예. 키우신
예. 정말 당근이다 진짜. 아, 예, 당근이 참. 저희 고구마도 심었었는데 새끼 손가락 같이 다 조그맣더라고요. 예, 큰 거 하나 건졌어요. 큰 거. 작은 텃밭도 이곳에서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여기가 저희 텃밭입니다. 네. 텃밭이 그리 크진 않은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토마토, 방울토마토를 3그루 심어서 정말로 넉넉히 따먹었습니다. 그 토마토 지금 아직도 떨어져 있는 예, 토마토들이 보이네요. 유영웅 씨네 가족은 집이 작아진 대신 이 넓은 마당을 얻었는데요. 무엇보다 아들 주한이가 좋아합니다. 네, 한 번도 이긴 적 없지, 주한이가. 아, 이대요. 옛날에 아파트에서 못했던 거를 아빠랑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뒤에 산도 있고 산에서도 막 자전거 탈 수 있고 그다음에 마당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에코 가자. 주한아, 자전거 타고 거기 돌아봐. 어이. 그래. 그래. 네 마음 안다. 침착해. 가만히 있어. 집 뒤는 야트막한 산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주한이와 개 에코를 데리고 자주 가는 산책로입니다. 가을이 완연한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야외로 나오는 모습도 그전 아파트에서의 삶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벼락 맞은 나무예요. 벼락 맞아서 접혔죠. 우연찮게 발견한 땔감인데요. 난로를 써야 하는 유영웅 씨 가족에게 겨울을 준비하는 일과이기도 합니다. 거의 썩어가지고 아주 좋은 땔감이 되겠는데요. 네. 작은 집에선 난방비도 많이 절감이 되는데요. 그 대신 이렇게 몸을 많이 써야 합니다. 운동은 절로 되겠죠? 주한아, 너는 자전거 그냥 타고 가면 돼요. 타고 가면 돼. 도시인이라면 한 번쯤 꿈꿔보는 전원생활이라고요. 전형적인 도시인이었던 유영웅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택했을 뿐이죠. 30평대 아파트를 처분하면 저처럼 이 지역에서 땅을 이렇게 사서 저처럼 사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은 아파트 한 채를 살고 있는 거하고 비용적으로는 같아요. 모습이 다를 뿐이지. 그건 이제 선택하시기 달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선택에는 집을 바라보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요즘 뭐 아파트 이름이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쟤는 S 아파트스러워, 쟤는 H 아파트스러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집이 몇 평이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삶의 성공의 기준, 너희 집 몇 평이야, 나는 몇 평인데 몇 평으로 넓혔어, 옮겼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파트에, 특히나 아파트의 그런 평수는 별로 행복하고 연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요? 참 많은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평수별로, 건설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인 주거 형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인들에게 집이란 우선 이미 과거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이제 투자의 목적이었고요.
이제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너무 비대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규모의 문제도 그렇고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많은 대출, 일종의 좀 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은 집이라 하면 정말 단순하게 크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평수란 개념, 그거와 자기 어떤 삶의 어떤 성공의 척도를 1대1로 연결시켰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재산의 가치,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거품들을 만들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이 자기와 계속 멀어지는 문제들도 생기고, 그동안 집을 둘러싼 많은 사회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조금씩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머무르는데 불편 없고 편안하고 쉬는데 방해가 안 되는 곳이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테크는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지만 그 재테크가 가족을 행복하게 하진 않아요. 저도 집사람이랑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이제 막내 크고 하면 좀 둘이 그냥 아담하게 살 수 있는 집이면은 그런 데 가서 그냥 둘이 그냥 사는 게 되게 그러고 싶어요. 사실 그동안의 집들은 너무 무거웠고 일종의 인생에 있어서 짐이었고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을 좀 더 들여다보고 자신들에 맞게끔 조정해보고 사용해보는 것부터가 사실 최소의 집이 출발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집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불필요한 공간과 구조를 과감히 생략해버린 작은 집. 어떠세요?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 자신들만의 작은 집을 손수 짓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작업이 한창인데요. 창문을 다는 날입니다. 약간 밀린 게 있어. 그래? 많이 까진 게 있어. 태어난 그저 상황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 이제 아니야, 이게 바깥이잖아. 그러니까 내려 하여튼. 창문은 집의 구조 가운데서도 만들기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틀을 만들고 그 틀과 문의 아기가 잘 맞아야 하는 데다 거기에 유리도 끼워야 하기 때문이죠. 다행히 완성된 창문은 잘 맞네요. 아내 소연 씨도 무척 흡족해하는 표정입니다. 묵직하네. 처음 짓는 집이에요. 저희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그동안 이사만 8번 다니고 이게 지금 8번째. 계속 이제 이사를 많이 다니다가 고향에 작업실을 짓게 되면서 집도 같이 짓고 있어요. 인생에 처음으로 갖는 우리 집이죠. 남편인 이중희 씨는 목수입니다.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일이 그의 직업인데요. 가구를 만드는 틈틈이 짬을 내어 자신의 작업실 옆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조력자는 아내입니다. 15cm? 근력 운동할 일 있어? 문 열 때마다? 9cm? 현관, 잠깐만 자기야. 문틀 말하는 거지? 아, 문틀. 한 15cm 넉넉하게. 그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어? 그냥 약간 투박하니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들이 살 집인 만큼 하나부터 10까지 아내와 함께 의논을 하는데요. 고마워. 이거 우물마루를 해줘 그러면. 시간 많이 안 걸려? 아니 바깥에 열고 들어. 바깥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여는 거지 몸쪽으로. 다 들어와 버렸네. 올해 5살인 딸 미루입니다. 가야겠다. 기분 좋게. 아빠가 만들어준 나무 장난감이 가득한 작업실. 미루에겐 이곳이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잘라줘. 거기 잘라줄까? 알겠어.
미루의 전용 연장도 있네요. 뭘 만드는 걸까요? 아빠가 다 훔쳐가더니 다 걷다 놨네. 어쩐지 나사가 없더라. 나사로 꽃을 만든다. 아, 나사로 꽃을 만든다고 하네요. 아 진짜 웃기다. 만들기 시작한 거는 올해 4월에 처음 딱 털을 잡았는데 7개월 지났으나 본격적으로 만든 건 2달 됐고 몇 % 공정인지는 이분만 아세요. 50% 공정입니다. 그거밖에 안 됐어? 다음 주에 입주하시기로 하셨는데 네. 50%. 네, 입주는 가능한데 앞으로 꾸미고 뭐 더 진행하고 이제 다듬고 그런데 집 완성은 뭐 짓고도 계속 꾸준히 이제 다듬어 나가는 게 이제 집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부부가 짓고 있는 작은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15평짜리 작은 집인데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지금 여기는 지금 창을 좀 짜다 만 건데 여기가 거실 남쪽으로 난 거실 통창이에요. 통창을 냈어요, 남쪽으로. 저희 집이 작기 때문에 빛이 부엌까지 들어와요. 이 통창이 있어요. 거실과 함께 부부의 주된 공간, 부엌입니다. 요 위쪽으로 이 동쪽 방에서부터 거실을 전면을 가로질러서 위에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집이 15평이고 상당히 작기 때문에 짐을 줄이는 게 우선이에요. 가급적이면 통행에 방해가 안 되고 생활에 방해가 안 되게 천장 쪽에다가 수납 공간을 좀 넓게 잡았어요. 그 외에도 집 곳곳에는 수납 공간이 참 많습니다. 딱히 좁아 보이지는 않죠. 가구가 없어서 그래요. 가구 없는 게 아니라 벽에 숨어 있는 공간에 끼워 넣어서 그래요. 이 사람은 가구 만드는 게 이제 생업인데 가구를 적게 가지는 게 좀 좋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이상한 소리를 들릴 수 있는데 저희가 만들 때도 그래요. 가구를 좋은 가구, 마음에 드는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자고 시작하면은 정말 끝이 없거든. 꼭 필요한 가구만 몇 개 만들어서 그걸 평생 쓰시라는 거죠. 여기 거실을 데워주는 난로인데요. 이것도 목수가 뭐 용접해서 직접 만들었어요. 레이저 가게에 철물을 주문해가지고. 근데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불을 떼면 이 안에가 침실이거든요. 이 벽 뒤가. 벽 뒤에 있는 침실이 데워져요. 네, 침실이 거실보다 상당히 층이 높잖아요. 여기 구두를 깔았거든요. 근데 원래 제대로 된 구두를 깔면 더 높아져요. 근데 목수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낮은 구두리라는 걸 알게 돼서 30cm 정도 높이의 구두리 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서 여기에 그 구두를 적용을 해봤고요. 시험을 해본 결과는 불을 잠깐 한 토막, 나무 요만한 거 한 토막 뗐더니 벌써 아궁이 있는데 아랫목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방 하나의 유일한 난방. 연료를 고려한 화목난로입니다. 목수는 옷에 먼지가 많잖아요. 저도 목수를 도와서 일을 하니까 저희는 진짜 먼지구덩이 부부예요. 들어오면 먼저 옷을 탁탁 털어서 걸고, 수납장이 여기 그래서 있는 거예요. 이 신발장 위에 옷을 걸 수 있는 게 있어요. 옷을 걸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오른쪽에 화장실이 나오잖아요. 욕실이. 그럼 욕실을 들어가요. 옷을 벗어서 여기가 세탁기거든요. 세탁기 자리 때문에 방을 팠어요. 방 면적이 좁아지지만 세탁기 옆에 바구니에 옷을 벗어 넣고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샤워 공간에서 바로 샤워를 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최적의 공간이에요. 목수 때문에 얼마나 먼지가 많이 떨어지는지. 방 하나에 거실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화장실 하나. 부부에게 딱 맞는 동선으로 꼭 필요한 만큼만 들어가 있는 49제곱미터의 집. 그런데 부부는 왜 굳이 작은 집을 짓는 걸까요? 근데 이 집을 우리 둘이 지을 수 있었던 거는 집이 작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조금만 컸으면 저희 못 지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살았던 집이 방 3평에 화장실하고 부엌 딸린 2평, 5평에 살았어요. 둘이서 5평 살았을 때 홍성에서 이사를 가는데 홍성이 좀 큰 평수로 이사 갔어요. 그 다음 집을 구하다 보니까 24평밖에 없어가지고 24평 집에 가게 됐더니 우리는 변한 게 없는데 집만 24평으로 갔는데 아니, 1년 만에 짐이 24평 어치가 늘어난 거야. 구석구석에 짐이 엄청나게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필요 없는 짐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 필요할 것 같았어요. 살림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으니까 갖고 있었지. 근데 나중에 이건 이 사람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가볍지가 않고 사는 게 추적추적하다고. 너무 집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작은 집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짐을 주로 가볍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작은 대신 자연과는 한껏 가까워진 집. 여기 이거 딸 수 있겠어? 여기 아빠 이렇게 내려줄까? 어디 여기 딱 잘라줘 이렇게. 자 됐다. 아이고 힘들어. 그런데 아빠와 감을 따던 미루가 갑자기 우리를 부릅니다. 내 청자집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창문이에요. 난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로만 들어갈 수 있네. 미루의 집이네요. 집 짓는 아빠, 엄마 곁에서 미루도 자기만의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미라 거기 들어가 있으면 좋아? 네, 좋아요. 여기서 피곤할 때 잠도 자요. 잠도 자? 네. 최소의 집이란 최적의 집이에요. 우리 가족의 몸에 딱 맞춘 옷. 옷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옷이 크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헐렁헐렁 쓸 데가 없는데 집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맞는 딱 치수에 맞는 집. 그러니까 더 이상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집은 그곳에 사는 이들의 얼굴이라고도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 가볍고 검소하게 살고 싶다는 부부. 부부를 꼭 닮은 소박하고 작은 집이 조금씩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을 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집이라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작은 집 짓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형을 왜 작업을 하냐면요. 모형 작업을 하면 실수가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요.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면 이해한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집을 짓기 전 단계, 모형 수업인데요. 정기적으로 열리는 수업은 아니지만 모집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보다는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작은 집에 대한 관심도 있고 자기가 자신의 집을 직접 짓겠다라는 의지들도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고. 이걸로 분명히 이렇게 만들기로 했잖아. 이렇게 만들어서 내 집을 넣기로 했잖아. 이거 다시 빼야겠다. 대부분 처음 집을 지어보는 이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실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야 실전에서도 잘할 수 있겠죠.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치할 때 이래서 안 되겠다. 쏠려도 돼. 벽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고 모형이긴 하지만 작은 집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디자인으로 작은 집 짓기를 시도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곳의 정규 과정을 듣고 있는 한 학생을 위해 목조로 된 작은 기숙사 짓기에 도전합니다. 귀촌을 결심하면서 이곳에서 생태 건축 수업을 듣고 있는 최현상 씨인데요.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동료들과 함께하는 이런 집 짓기는 그도 처음입니다. 여기 와서 작은 집이라는 낱말을 처음 들었고, 근데 제가 서울에 살 때 24평 아파트에 혼자 살았어요. 이게 너무 큰 거에 청소하기도 힘들고 이게 유지 관리가 힘들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뒤를 한번 잡으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모형 수업에 참여했던 이들도 실제 건축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꼭 잡으시고 촘촘하게 안 치셔도 됩니다. 생전 처음 이런 장비를 써보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르고 붙이고 자재들이 실제 집이 되어가는 과정은 모형과는 또 다른 느낌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자, 세우시고. 아니요, 그 옆에. 드디어 벽체가 완성됐는데요. 맞추시고. 이쪽은 됐고. 완성된 벽면은 바닥에 각을 잘 맞춰 고정시킵니다. 바닥 면적 8제곱미터의 초소형 집인데요. 작은 만큼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니 금세 뼈대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중요하면서도 까다로운 지붕인데요. 용마루까지 받고 나니 지붕도 얼추 완성입니다. 8제곱미터이지만 필요한 구조는 다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직접 지어보는 작은 집,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도시 주거에 100% 대안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그냥 구입해서 살 수밖에 없는 주거와 비교한다면 남이 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집 짓는 행위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집과 하는 교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제가 진짜 주인은 아니지만 여기 사는 동안은 주인이라고 불러주니까 그런 집을 지으니까 좀 느낌이 달라요. 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언젠가 자신의 집도 이렇게 지어보겠다는 꿈. 모두들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이번엔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작은 집 여러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어 작은 집 마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장모님, 처형,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저희 두 이제 부부, 그리고 이제 민박집이 2채가 있고요. 그리고 햄버거집까지 이렇게. 민규 씨 부부와 양가 어른들까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사는 곳인데요. 작게는 9제곱미터에서 넓게는 36제곱미터. 가족들을 위한 공간과 일터까지 민규 씨는 총 6채의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와 저의 아내가 사는 집인데요. 8.5평이라서 좀 작아요. 작은데 어떻게 그 생활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우리 그 결혼할 때 샀던 소파, 그다음에 결혼할 때 샀던 에어컨, 그다음에 저기 냉장고, 네, 그리고 세탁기 다. 그때는 다 그 어르신들은 되게 큰 거 사라고 그러셔서 컸어요 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다락방으로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이 수납 공간이 적으니까 최대한 이런 거 활용하려고 계단 이런 것도 다 수납을 넣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서랍도 있겠다. 계단. 그리고 이런 거는 재활용한 거예요. 컨테이너 바닥 한판 재활용. 두 분의 옷장 치고는 좀 작은데. 네. 그래서 최대한 뭐 필요 없는 것들은 거의 내다 팔고요. 그리고 이제 최선을 안 사고 돈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돈도 벌겸. 28제곱미터의 공간에 화장실도 이 정도면 제법 넓은데요. 그래서 1층은 저희 그냥 낮에 생활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잘 이런 공간은 8.5평 안에 다 넣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또 로망이잖아요. 다락방. 그래서 다락방으로 네, 안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수납 공간이자 층계가 되는 계단을 오르면 침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여기는 저희 다락방 겸 침실입니다. 네. 넓고 되게 아늑한데요. 네, 생각보다 8.5평이 반 정도 차지하니까요. 한 4.3평 정도 나와요. 공간의 제약은 수납 아이디어로, 건축비의 제약은 재활용으로 뺄셈의 디자인을 적극 활용한 김민규 씨 부부의 작은 집인데요. 그가 작은 집을 선택하고 직접 지은 이유는 뭘까요?
돈은 한계가 있고 또 저희 식구들이랑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아야 되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이거를 다 고민하다 보니까 이 땅에다가 어떻게 지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작게 여러 개를 해서 같이 살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작게. 민규 씨네 작은 집 마을은 설계에서 완공까지 총 1년여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버지와 장모, 처형 등 사는 이들을 고려해 집들이 다 다른 구조와 외형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중에는 조금은 색다른 의미의 작은 집도 있습니다. (9제곱미터의) 민박집인데요. 작은 거실과 부엌, 화장실, 다락까지 손님들이 이곳에서 작은 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가잖아요. 그러면 한번 자기도 살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잘 지어진 작은 집일 경우에 한번 이렇게 경험해보면 그러면 자기한테 맞는 공간이 나올 거잖아요. 평수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그런 집과 평수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규 씨에게 작은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가족. 집은 가족이다. 가족인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예. 그동안 태안 부부의 집은 얼마나 완성이 됐을까요? 일주일 후 다시 태안으로 가봤습니다. 한눈에 봐도 부쩍 달라진 모습인데요. 많이 정돈이 됐습니다. 이중희 씨, 외부 마감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표시 안 나온 작업 계속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는 소연 씨, 책 정리가 한창입니다. 곳곳의 수납 공간들도 서서히 제 목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장이 높으면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가 이만큼이 다 평상이거든요. 이렇게 평상이 올라와서 여기 있는 책들은 충분히 손이 닿아서 꺼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는 잘 안 읽는 책? 어떻게? 여기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이제 골랐잖아요. 다 나눠주고. 내가 좋아하는 책들만 쫙 꽂혀 있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부부의 새 집 구경 한번 해볼까요? 짙은 색의 나무마루가 전체적으로 깔려 있는데요. 턱이 높은 황토방은 나무로 난 창이 참 좋습니다. 목수 남편을 위해 방에서부터 최적의 동선으로 연결된 욕실인데요. 현관까지 쭉. 집안 구석구석 어느 곳 하나 이유가 없는 공간이 없습니다. 엄마 나 여기에 옮겨줘. 여기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밝은 쪽에 햇빛이 들어오게. 미루의 작은 집도 새 집에서 자리를 잘 잡았네요. 그리자.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자. 새 집이 마음에 드는 걸까요? 미루도 부쩍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근데 포도가 흔적이 뭐예요? 이 가족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이란 평생 함께하는 곳. 지을 때도 우리가 지었고 우리가 살고 계속 고쳐가고 우리한테 맞춰서 평생 함께하는 곳. 엄마 우리 이거 잡아봐. 뭐야 집이? 맞아? 엄마 이거 엄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는 집이 것도 산책. 미루야 집이란? 집이란 무엇이에요, 미르야?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응?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 맞네. 잘했어. 우리에게 집이란 무엇일까요? 자신들에게 꼭 맞는 작은 집을 선택한 사람들. 너무 좋아. 그들의 행복한 웃음이 집에 대한 우리의 물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마을이랑 경사 났죠, 경사. 지금 동네 인구가 많으면 좋지 뭘. 무슨 꽃이 더 핀다고 해야 되나? They say you remind them of problems, but I think you look like Audrey. Caroline, I know that you put on a show every time you two disagree.